리뷰빌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카탈로그 할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고요.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그 다음에 그냥 일렉트릭 전기차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뭐 이렇게 주행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 각 회사마다 전부 다 뭐 명칭도 각기 제각각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쓰고 있고 뭐 통일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오늘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걸러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뭐 그냥 소개 위주로만 뭐 여기저기서 기동량으로 들어본 대로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아이오닉의 장점은 아무래도 연비겠죠. 연비고 유지비가 이제 저렴하다. 이제 초기 아무래도 이제 투자 비용 같은 경우 알기로는 한 500만원 정도 뭐 이제 보조금들이 나오고 이러다 이렇게 해서 차량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차량가가 조금 아직까지 뭐 이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혜택이나 이제 보조금들을 받게 되면은 한 500만원 정도 보조받고 이렇게 해서 사면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과연 그렇게 초기 비용을 하더라도 워낙 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번 사두면 뭐 이제 유지비는 저렴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이제 또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겠죠.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가솔린하고 전기 모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차고요. 뭐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하자면 하이브리드 카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카는 그냥 뭐 이제 충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사용하면서 차량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배터리에 이제 충전을 해가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차들을 이제 뭐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는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이제 뭐 충전을 하고 이제 큰 배터리로 이제 좀 더 주행거리를 길게 하면서 이제 주행 가능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뭐 이제 그런 자동차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새로운 이동 경험의 시작 아이오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순히 잘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뭐 드라이빙까지 이제 뭐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진보된 자동차다 뭐 이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아이오닉은 세계 최초로 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는 이제 3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모두 담은 뭐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잘 달리는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오닉도 하이브리드 이 흐름이나 영상한 뭐 디자인 순수 깨끗하고 이제 아이덴티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차를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볼 수 없었던 뭐 아이오닉은 이제 뭐 이제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우리 보통 일반 차량과는 조금 다른 이제 형태를 하죠.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는 외장에서는 이제 채용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최대한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이제 높은 연비를 최대한 뽑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자동차라는 것을 뭐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10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와이드하고 컴포트한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동급 최대 이제 수준의 이제 넓은 공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 이제 아반떼급하고 조금 많이 차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내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심플하면서도 훨씬 더 뭐 예쁜 이제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이제 뭐 계기판도 그렇고요. 뭐 이런 핸들 같은 경우에도 D컷을 좀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좀 더 스포티하고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현대차에서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2016년도에 이 아이오닉이 출시됐을 때는 헤드룸이 좀 적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번 2017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출시하면서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폴딩이 되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자동차에도 수납 공간을 좀 이제 확대해주고 넓게 쓸 수 있도록 승용차에도 이제 폴딩 기능들을 이제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이제 적재 공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실용성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여기 이제 무선 충전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리고 뭐 이제 다용도 오픈 트레이, 그 다음에 이제 러기지 언더 트레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소화물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아주 이제 뭐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세분화 시켜줬고요. 이제 러기지 스크린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초기 모델에는 좌우에 배터리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이걸 채용하고 있었는데 이 배터리들을 다 치웠기 때문에 이제 좀 긴 물건들도 적재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 확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도요타 이제 프리우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하이브리드 카의 원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그 차량에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모양일 수도 있지만 현대차만의 이제 내용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감성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이오닉만의 이제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는 뭐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카의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게 되게끔 이제 좀 이제 익숙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뭐 계기판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가지고 하이브리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래픽을 채용해서 아주 직관적이고 다이렉티브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주 뭐 간결하고 아주 뭐 색상 또한 아주 컬러풀해서 이쁘게 느껴지고요. 이제 뭐 스포츠 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제공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카에 굳이 뭐 스포츠 모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드별로 바꿔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이제 저항을 좀 더 최소화하는 뭐 이제 연비에 이제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마력 뭐 이제 최고 출력 105마력에 최대 토크 뭐 15토크 정도의 이제 최고 수준의 뭐 연소율 40%를 달성한 엔진으로 이제 연료 효율의 강화를 새롭게 탄생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DCT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모터 이런 식으로 돼서 같이 이제 이걸 같이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내연기관의 이제 엔진이라든가 이런 차들을 탈 때하고는 조금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가솔린이 105마력에 있고 이 전기 모터로도 운행되는 게 뭐 이제 43마력 정도 된다고 치면 뭐 이게 단순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타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타느냐가 또 이제 드라이빙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수지상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이런 제공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기본이 되는 차체 구조, 먼저 출동 연세에서 제어하는 어드밴스 에어백, 뭐 이제 에어백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있다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물론 뭐 환경을 생각하고 타고 뭐 여러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일장이 뭐 물론 있겠지만 뭐 굳이 차를 타면서 제가 차에다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에 맞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한번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이 차에 맞춰서 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개념 자체가, 자동차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뭐 환경적으로는 뭐 좋은 영향을 뭐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큰 돈을 주고 타는 차를 뭐 굳이 본인이 이 차에 맞춰가면서 타야 된다나?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전자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전부 다 뭐 완벽하게 100%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자가, 이 주체는 결국에는 운전자가 끌고 다니고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에 굳이 마실 필요는 없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뭐 이제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지금 뭐 자동차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카까지 뭐 굳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뭐 하이브리드 카를 탈 수 있을 만큼의 뭐 그런 충전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반 인프라들이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 타고 다닌다는 거는 가격 대비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좀 타고 다니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충전을 하는 장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일반 내연기관 타고 다니는 주유소만큼 뭐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탈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전기값도 오른다 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때 가서 지금 기름값 오르듯이 전기값도 안 오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세는 이쪽 방향 하이브리드 카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가지 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계기판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현대차에서 이제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템플릿을 썼다라고 이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이제 하이브리드카 느낌을 많이 살려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주행 거리는 191에서 도심은 206, 국내 최고 수준의 주행 거리를 자랑한다 뭐 해가지고, 항상 주행 거리 운전자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 시스템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전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차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뭐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차를 먼저 타고 다닌다면 뭐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뭐 또 뭐 재미라든가 뭐 자신만의 뭐 차별화된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되게 성격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이거 어디 갔을 때 뭐 충전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충전하는 시간 동안 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뭐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고, 뭐 충전 시간을 기다려야 되면 이 참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과연 이런 차를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과연 탈만한가? 아직까지 이게 기술인가? 이게 기술인가? 저는 조금 뭐 오히려 이렇게 충전된 게 뭐 주유소 같은 데에서 배터리로 그냥 뭐 그런 기술이 이제 뭐 확보하고 있는 뭐 이제
뭐 충전지 우리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 충전해 주듯이 뭐 배터리만 이렇게 갈아 끼워 가지고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딱딱 갈아 끼면서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의 뭐 하이브리드 카의 뭐로서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굳이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까지 과연 탈 만한 그건지는 좀 저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뭐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아이오닉을 뭐 이렇게 딱 타가지고 뭐 확인한 건 타보고 뭐 승차 시승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고, 뭐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하이브리드 카를 보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뭐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뭐 하다라고 소개하는 정도에서만 그냥 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이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도 뭐 분명히 메리트면 메리트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타려고 하기 전에는 뭐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를 운영하고 이제 탈 수 있을 만큼의 과연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정책적으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냥 환경만, 그리고 또 뭐 연비만 생각하고 탄다면 뭐 이만한 차는 뭐 유지비도 초기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 뿐인 거죠. 차량 가격이 아직까지는 뭐 찾는 사람도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신기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차량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2,300 초반에서 가격이 시작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뭐 접근 가능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이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뭐 거의 4천만 원대, 그러니까 아이오닉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까지 차량 가격이 되는데, 과연 뭐 4천만 원까지 이 돈을 들여서 돈을 좀 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이브 해가지고 뽑겠다? 저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뭐 3년을 뭐 보유하면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 이상의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 당긴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자동차를 전문 리뷰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제 얘기하는 게 뭐 100% 맞다 이런 것도 없고요. 뭐 리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고 그냥 보여지는 데에서 이제 카다로그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너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타본 차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뭐 그 차 회사 거를 타보거나 이랬으면은 그 차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느낌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이제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각 회사들 자동차들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이제 소개 정도로만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게끔만 리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기타 이제 뭐 다른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시승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들은 카다로그 리뷰와는 좀 더 다르게 제 느낌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카다로그는 아무래도 뭐 제가 이 카다로그로 리뷰를 하면서 굳이 뭐 나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타보지도 않는 차를 뭐 단순히 이런 책자로만 카다로그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걸러서 그냥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카다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자동차를 그냥 소개하는 정도에서만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회사 뭐 괜히 뭐 빨아주고 있다, 막 아주 쪽쪽 빨아주고 있네, 예, 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걸 뭐 카다로그 리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소개 위주로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차량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차량이 제공이 섭외가 되면 그런 분들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시승하고 타본 차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 제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뭐 카다로그 리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서 그냥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이제 너무 깊숙이 너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제 리뷰를 접근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뭐 수준이 안 맞다 그러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뭐 다른 리뷰 채널도 많습니다. 자동차 리뷰 저보다도 아주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거 그냥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시면 굳이 안 오셔도 뭐 제가 뭐 와서 보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와서 뭐 굳이 안 보셔도 되시고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자동차를 이제 관심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라말해도 여러분들하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 공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리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재미없더라도 그냥 관심 가져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아이오닉 이렇게 리뷰 해봤고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